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순환계통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순환계통의 생리, 자극 전도계통 그리고 자극 전도계통에 이어서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그림으로 나타낸 심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느끼시지 마시고 꼭 외워야 될 거 한두 가지만 잘 외우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극 전도계통입니다. 심장은 주기적으로 뛰죠. 그쵸? 꾸준히 뛰고 있죠. 심장이 스스로 자극을 발생시키고요. 이 자극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발생을 시키고 이 자극이 심장 근육에 전도가 되어서 일관성 있게 심장이 수축, 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갖는 큰 특성,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는 거죠. 심장 근육의 특성은 심장은 가로무늬 근육이야.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하지.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자동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뇌에서 스스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심장아 뛰어 라고 하지 않아도 심장은 알아서 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뛴다라고 하는 것들, 이 정기적인 자극이 심장 내에서 전도가 되어서 일관성 있게 심장 근육이 수축할 수 있더라. 자, 심장이라고 하는 거 자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대치되는 개념이 불수의근이죠.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조금 특이한 것은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불수의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그 어떤 속도는 조절이 될 수 있더라. 자율신경계가 뭐였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교감신경은 우리가 fight or flight라고 해서 화가 나거나 뭐 긴장되거나 이럴 때 올라가는 거죠. 화가 나거나 긴장되거나 하면은 혈관도 수축되고 심장도 더 빨리 빡빡빡빡빡빡 뛰겠죠. 부교감신경은 좀 안정되는 거기 때문에 심장이 좀 평소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박동할 수 있겠죠. 자율신경에 의해서 속도는 조절될 수 있지만 이 어떤 정기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발생이 된다. 자동성, 전도성, 불수의근이다.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이 된다. 이런 멘트들은 그냥 여러분 중간고사 같은 거 보시려면은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이 갖는 특징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요. 심장이 다 똑같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오버해서 그리자면 심장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육의 두께는 오른쪽의 근육의 두께가 요 정도 된다. 이러면은 왼쪽의 근육의 두께는 훨씬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이 이제 심방이고 아래쪽이 실이잖아요. 심방은 근육이 좀 얇고 심실이 근육이 더 상대적으로 두껍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좌심 실이 근육이 제일 두껍죠. 왜 제일 두껍지? 제일 멀리 보내줘야 되니까 제일 두껍죠. 그쵸? 그래서 심방과 심실 중에서는 심실이 근육이 더 두껍고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는 이거 표기 잘못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는 왼쪽의 근육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좌심방이 아니라 좌심실이 가장 두꺼운 근육입니다. 왜? 강한 수축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왜 강한 수축력을 가져야 돼? 전신으로 혈액을 아orta를 통해 보내줘야 되잖아. 그래서 좌심실이 가장 두꺼운 근육을 가지고 있더라. 자, 자극 전도 시스템, conducting system of the heart라고 하는 곳은 심장이 외부의 신경의 자극 없이도 뭐 뇌에서 명령이 오는 게 아니더라도 스스로 규칙적으로 박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심장 내부의 특수한 전기 신호 체계입니다. 이 체계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거예요. 자, 자극전도계통 여러분 교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SA 노드, AV 노드 이런 거, AV 번들, 히스 번들 이거 들으면 이제 골치가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자, 조금 쉽게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 개의 방이 있죠. 이 설명 너무 많이 했다, 그쵸? 너무 많이 했어.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심방과 심실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져 있더라. 근데 수축은 우리가 집은 이렇게 두 개의 오른쪽 집, 라이트, 그리고 레프트로 나뉘어져 있지만 수축은 한 층끼리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심방에서 먼저 수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을 할 거예요.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자,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한다는 것은 심방의 방이 수축,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혈액들이 어디로 갈까? 아래로 내려가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삼천판을 통해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내려갈 거고요. 심방이 수축을 하면. 그쵸? 왼쪽은 어떨까요? 왼쪽도 이천판을 통해서, 승모판을 통해서 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실로 혈액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심실은 혈액을 어디로 보내줘야 되지? 오른쪽에서는 나는 폐로 보내줄 거야 라고 하고 있고, 왼쪽에서는 나는 전신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멀리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에너지를 모아서 보내야겠죠. 그래서 심실에서는 에너지를 모아서 발사하게 됩니다. 발사한다는 것은 심실이 수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전도계통을 좀 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자극전도계통의 발생은 첫 번째로 심방에서 자극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심방이 수축을 하겠죠. 심방을 수축을 한 다음에 에너지 응축. 응축이 뭐냐면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실 자극이 발생하고 심실이 수축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그쵸?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심방의 자극을 발생시키는 것이 SA 노드입니다. 사이노 아테리알 노드예요. 어디서 자극이 발생했죠? 심방이죠. 심방이 영어로 뭐였더라? 아트리움이었죠. 트리아이UM. 아트리움에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 할 때 사인 있죠. 그래서 사인을 아테리움에서 보내는 노드, 결절이다라고 해서 사이노 아테리알 노드입니다. 사이노 아테리알 노드의 약어가 사이노의 S, 아테리얼의 A 해서 SA 노드예요. 동방결절 또는 굴심방결절이라고 부르죠. 이곳이 무엇이다? 심방에서 최초로 자극을 발생시키는 곳이에요. 자극을 최초로 발생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심장이 어떻게 뛸지 얘가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동조율기 페이스메이커라고 불러요.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자극전도계통 보시면 교수님들이 시험을 잘 내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자극전도계통의 순서를 아는가를 해서 이 1, 2, 3, 4, 5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섞어가지고 맞는 순서로 골라라 막 이런 거 해요. SA 노드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AV 노드로 가고 이런 것도 골라라 이런 걸 시작하고, 혹은 이런 문제도 돼요. 좀 쉽게 내는 분은 심장의 자극전도계통에서 가장 먼저 정기적인 자극을 발생시켜 심장 박동을 시작하는 박동조율기는 무엇인가요? 해서 SA 노드인 걸 아는가? 이런 문제도 내세요. 그러면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쵸? 심방에서 자극이 먼저 발생을 한다. 그곳이 사인을 아테리움에서 하는 노드이다. 사이노 아테리알 노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위치는 어디인가? 사이노 아테리알 노드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심방의 위쪽에 있어요. 좌심방의 위쪽 아니고 우심방의 위쪽, 베이스 오브 헐트 부분에 우심방 윗부분에 사이노 아테리알 노드가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정기적인 자극을 발생을 시켜서 우심방과 좌심방 전체에 이 자극을 쫙 전달을 해요. 자극을 전달을 하면 심방 사이 중격에서 자극이 균일하게 전달이 되면서 오른쪽과 왼쪽이 동시에 수축하게 됩니다. 오른쪽 따로 왼쪽 따로 수축하지 않아요. 오른쪽과 왼쪽이 동시에 쿵 수축을 해요.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천판을 통해서 우심실로 혈액이 내려갈 거고, 왼쪽에서는 이천판, 승모판을 통해서 좌심실로 혈액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혈액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내려간 부분에서도 저 정기적인 자극을 발생시키겠죠. 그 다음이 심실, 결절이에요. 아까 결절은 영어로 뭐였죠? 노드였죠. 심방이 영어로 뭐지? 아트리움이었죠. 심실은 영어로 벤트리클이었죠. 그래서 아트리움과 벤트리큘러의 노드여서 벤트리큘러 노드여서 AV 노드예요.
AV 노드. 처음에 굴심방 결절은 SA 노드였고 사인을 보내. 어디? 아트리움에서. 사인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심실에다가 사인을 보내주는 게 무엇이다? AV 노드이다. 아트리움이랑 벤트리큘러 사이에서 내가 신호를 한 번 더 보내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AV 노드. 근데 AV 노드에서는 이 에너지 응축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신호를 잠시 지체시켜요. 약 0.1초 동안. 왜 0.1초 동안 신호를 지체시킬까? 왜냐하면 여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폐로 보내야 돼. 나는 전신으로 보낼 거야. 나 멀리 보내야 되니까 힘 좀 많이 모아줘 라고 해서 그 힘을 모으는 곳이 AV 노드입니다. 신호를 잠시 지체시켜서 심방으로 혈액 이동을 중재해요. 신호를 잠시 정체시키는 동안 열심히 혈액을 아래로 부지런히 충분히 내려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혈액이 내려가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부가적인 것들입니다. 심방 심실 다발이라고 해서 아트리오 벤트리큘러 번들이라고도 하고요. 히스 번들이라고도 해요. 여기 심방과 심실 사이에 중격에서 이렇게 정기적인 자극이 아래로 쭉쭉 내려가게 되고요. 너무 표시를 많이 해서 잘 안 보이죠? 지우고 다시. 자, 심방 심실 다발은 이곳을 이야기합니다. AV 번들, 히스 번들 부분은요. 여기 화살표 따라오셔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정기적인 자극이 처음에 SA 노드에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AV 노드에서 0.1초 정도 머물렀다가 이렇게 머물렀다가 이 정기적인 자극이 어디로 간다? 이제 아래로 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그 다음에 프루키네 섬유예요. 심실벽 전체에 그물처럼 일관된 전기 신호의 전달이에요. 그래서 꽃다발 퍼지듯이 이렇게 심실벽 전체로 정기적인 자극이 퍼져요. 퍼져서 동시에 수축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오,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면 별로 외울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거는 AV 노드, SA 노드 단어가 헷갈려서 그런데 AV 노드와 SA 노드의 단어는 어렵지 않더라. SA 노드가 왜 SA 노드냐? 사인을 보내. 아트리움에서 노드. 아트리움이 어디였지? 여기 위였지. 여기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려가고 다시 모이는 건 어디? AV 노드, AV는 아트리움과 심방과 벤트리클 심실의 사이에 있는 노드더라. 근데 여기서는 잠깐 0.1초 멈춰간다. 왜?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멀리 쏴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심실을 균일하게 에너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AV 번들 또는 히스 번들을 통해서 중간으로 쑥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프루키네 섬유를 통해서 꽃이 피듯이 우산이 펴지듯이 심실 전체로 전달이 돼서 심실이 일관성 있게 수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깨끗하게 볼게요. 그래서 자극 전달의 5개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내실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놓고 자극 전달의 5단계 경로를 올바르게 한 것을 고르세요 해서 니, 디, 리, 기, 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내잖아요. 기, 니, 디, 리, 미 이러면은 다른 거는 안 헷갈려요. 이제 SA가 먼저인지 AV가 먼저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인을 보내, 신호를 보내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을 보내. 어디에서? 오른쪽 위에서. 위의 방의 이름이 뭐였지? 아트리움이었지. 그러니까 SA 노드가 무조건 1번이고 이게 신호를 관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다. 달리기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가 속도 조절해주잖아요. 그쵸? 그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부수적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A 노드와 AV 노드를 잘 기억을 해주셔라. AV 노드에서는 0.1초 잠깐 멈추는 구간들이 있다. 왜?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심전도로 이제 넘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요 순서를 외우셨다면 심전도는 물론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죠. 근데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깊게 들어갈 필요도 있어요. 근데 굳이 뭐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자, 자극전도 계통에서 우리가 SA 노드랑 AV 노드를 일단 외웠잖아요. 이거를 외운 이유가 첫 번째, SA 노드에서 신호를 발생을 시키고 신호가 이렇게 우심방, 좌심방에 전달이 되면서 우심방과 좌심방이 동시에 수축해요. 그 부분이 이 P 웨이브입니다. P 웨이브. 굴심방결절. 굴심방결절이 뭐였지? 동방결절이었죠. 동방결절이 뭐였지? 동방결절이 사인을 보내, 신호를 보내 SA 노드였죠. SA 노드의 신호로 심방이 탈분극 되는 거예요. 탈분극이란 무엇인가? 탈분극이라 함은 수축된다는 말이에요.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되죠? 혈액이 빠져나가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물론 저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조국 사랑하고 전 또 원래 군인이었었어요. 간호장교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조국 이런 거 생각하면 아직도 조금 부끄럽지만 막 약간 이렇게 눈물이 날 것처럼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요. 대한민국 너무 사랑하는데 그 탈조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대로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간호사들의 우리 염원이 탈임상이잖아요, 여러분. 탈임상, 탈조선 뭐예요? 조선을 벗어나는 게 탈조선이고 병원을 벗어나는 게 탈임상이잖아요. 탈분극은 무엇이냐? 혈액이 이 방을 빠져나갔다라는 말입니다. 혈액이 이 방을 빠져나갔대요. 심방에 심방에 탈분극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겠어요? 심방에서 혈액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얘가? 그럼 심실로 혈액이 가는 거죠, 그쵸? 심방의 탈분극은 심실로 혈액을 간 거고, 심방이 탈분극하려면 심방이 수축해야 되는 거고, 요런 거예요. 그래서 탈분극이 대단히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P 웨이브는 뭐지? P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심방의 탈분극이더라. 심방에서 정기적인 자극을 받아서 심방이 수축한 것을 우리가 P 웨이브, P파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심방이 윗집이, 2층 집이 먼저 수축을 한 거구나. 그런 다음 정기적인 자극이 쭉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AV 노드로 가는 거죠. AV 노드에서는 잠깐 0.1초 멈추는 시간이 있다 그랬죠.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잠깐 모아요. 휴 하면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은 다음에 강한 힘으로 심실을 수축시켜야 되겠죠. 심실의 수축이다. 심실의 수축. 다른 말로 뭐죠? 심실의 수축의 다른 말은 심실의 탈분극이죠. 자, 심실에서 탈조선 했어요. 그럼 이 혈액 어디로 갈 거예요? 우심실에 있는 혈액은 탈우심실 해가지고 폐로 갈 거고, 좌심실에 있는 혈액은 탈좌심실 해가지고 전신으로 갈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힘이 많이 필요하죠. 0.1초 쉰 만큼 더 힘을 많이 내는 거예요. 우라차차 해가지고 심실이 수축을 해요. 심방이 수축할 때보다 심실이 수축할 때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심지어 0.1초 후퇴했다가 더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술 많이 마시고 길거리에서 오락실에서 왜 그런 거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농구공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달려있는 거 이렇게 주먹으로 팡 치는 거 하잖아요. 이거 칠 때 주먹을 그냥 풍 이렇게 치시나요? 아니면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가 빡 이렇게 때리시나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가 때리잖아요. 그 뒤로 한 걸음 물러나갔다가 때리는 게 바로 이 심실의 탈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QRS 컴플렉스라고 해요. QRS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뾰족뾰족한 점마다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1번에 이 심방의 탈분극은 우리가 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는 부분은 Q, 위로 치솟은 부분은 R, 그리고 아래로 다시 들어온 부분은 S예요. 심실이 수축하는 것이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Q, R, S의 복합체여서 QRS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자, 그런 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심방도 수축을 했고 심실도 수축을 다 했다. 근데 이거 뭘까? 이 언덕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언덕은 T-웨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T-웨이브는 뭘까? T-웨이브는 수축했던 심실이 재분극될 때예요. 심실이 재분극된다고? 재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탈분극과 반대말입니다. 아까 자, 재분극은 반대 개념이 탈분극이에요. 탈분극은
수축이라고 했죠. 수축을 했기 때문에 탈조선, 탈임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개념이니까 재분극은 뭘까요? 이완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완하는 게 T웨이브라고? 수축했던 심실이 이완되는 것이 T웨이브입니다. 아니 도대체 심실이 힘 빼는데 왜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막 근육 운동 빡세게 빡 한 다음에 팔 펼 때 그냥 후루룩 피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약간 이러면서 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T웨이브도 QRS 웨이브에서 심실이 강하게 수축했기 때문에 그 강하게 수축한 심실이 다시 이완하면서 아이고 힘내면서 이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심전도라고 하는 아주 기본 값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다. 일단 P, QRS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P파는 2층 집에 있는 심방이 수축하는 거. 심방이 수축하고 나면 혈액이 심실로 내려갔죠? 심실은 으라차차 해서 전신과 폐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수축했는데 이제 이완해야 되겠다. 아이고. 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EKG의 전형입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이제 EKG를 공부하시면 또 개념이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던 그 SA 노드, AV 노드가 어떻게 심전도로 그려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